네, 오늘은 노노 18번째 시간으로 8일편의 9장에서 11장까지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자왈 하래를 오능 언지나 기 부족 직냐며 은례를 오능 언지나 송 부족 직냐는 문헌 부족 고야니라 족즉 오능 징지은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나라에서는 증명하기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송나라에서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풍족하다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예를 말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이건 제도적인 측면이 강할 겁니다. 언어할 수 있는. 여기 기나라와 송나라가 나오죠. 이 하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기나라를 봉해줘서 후손들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했죠. 은나라도 마찬가지로 망하자 송나라의 땅을 떼어주고 송나라로 칭한 다음에 은나라의 후손들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죠. 이 고대 관습이죠. 그러니까 이 기나라와 송나라는 그 하나라와 은나라의 일종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문헌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은 뭐 많이 쓰죠. 지금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원래 문은 그 언어 자료, 그리고 허는 현인, 잘 아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다 문건이라는 뜻을 쓰였지만 또 다른 거에는 문은 이제 언어 자료, 문서 자료, 요거 이제 오럴 언어로 구비문학으로 전해진 자료를 보기도 하죠. 어쨌든 자료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징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증명하다, 그걸 확인하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일 것 같은데 여기는 논란을 벌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러 문제점을 던져주는 장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치 않은 이유는 첫째, 공자는 분명히 증거를 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은 말할 수 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문제거리죠. 그러니까 문헌 증거가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증거로 배워서 그걸로 이제 추론하고 연역해서 재구성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공자의 말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거든요. 족하다면 내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감에 차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지를 말하라는 뜻으로 보다는 토론하다, 디스커스로 보는 거죠. 내가 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할 만해. 근데 증거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장이 가리키는 전체 요지가 공자의 자료를 중시하는 실증 정신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보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두 개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노나라의 군주한테, 노나라는 주나라의 예를 모시는 데가 아닙니까? 이 송나라와 기나라의 예를 보다시피 예가 잘 보존이 안 됐으니 주나라의 중요한 예법을 간수하고 있는 그 노나라에서는 자료를 잘 간수해냅니다라는 그 일종의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고주에서는 말이에요. 한나라 때의 고주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은나라와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는 있는데 기나라와 송나라의 군주가 징자를 완성하다, 성으로 완성하다 뜻으로 봐요. 내가 그들에게 하래와 은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건의를 할 텐데 송나라와 기나라의 군주는 그거를 예로 완성해서 눈으로 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문헌만 보충되면 내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서 예로서 복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면에서 읽는 게 아마도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위정편 2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주나라를 개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세가 지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보면은 이런 태도가 주나라에서 확신에 차고 주나라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태도는 역시 이 자료를 많이 알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 밑받침이 되는 장으로 서로 보충해서 읽을 수 있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 가치는. 10장입니다. 자왈, 채, 자, 기간이 왕자론, 오, 불욕, 관지, 의인이라. 여기 채라고 하는 거의 볼 기회가 없는 묘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채 제사는 땅에 술을 부은 이후로는 내가 보고 싶지를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자는 이 문장 전체를 봤죠? 한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목적절 한 글자로 딱 간결하게 처리하는 건, 하는 건 알 수가 있죠. 체제사는 체제사에 관한 것만 책 한 권에 나올 거예요. 한 번도 아닙니다. 이 설이 여럿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기만 해서 일단은 여러 설이 분분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시조 조상 있죠. 최초의 그 시조, 시족을 세운 사람들, 굉장히 성대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기에 대한 문헌 보이는데 너무 짤막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죠. 노나라에서는 노나라가 주공을 모시기 때문에 주공묘에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주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공들한테도 이 제사를 지내서 공자가 이제 참남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있어서 하나로 이제 그 정도로 소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자는 이 공자의 전체 문맥을 체제사 관 이후, 이왕이라는 건 이후죠. 이후. 그 이후로는 그 관례를 한 그 다음부터는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사 지내는 방식이 너무 흐트러져서 보기 싫어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울창주라 그러는데 제사 지낼 때 쓰는 아주 이 향기로운 술인데 그거를 이제 바닥에 부어서 강신제죠. 신이 내려오도록 처음에 그거를 하는데 그 제사 이후로니까 제사 전체가 다시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뜻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공자는 체제사는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너무 흐트러져서 참남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식도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 이 뜻인데 그거를 전체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온화하게 강신제를 지내는 다음부터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라는 게 온화하게 얘기했다. 공자다운 언설이라는 설이 가능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그 11장에 체제사 문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11장을 읽고 다시 함께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1장입니다. 홍문 체지설한데 자왈 부지하로다. 지기설자지어 천하야에 기여시 저 사혼저 지기장하시다. 어떤 사람이 체제사에 관한 설명, 체제사의 이론일 수도 있고 설명을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르겠다. 그 설명을 아는 자는 천하에 있어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것이다죠. 이와 같이 볼 것이다 하면서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손바닥을 가리키죠.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손바닥을 가리킨 동작을 보여주시면서 기여시 저 사혼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시자는 보시자와 똑같습니다. 보다. 우리나라 말에 손바닥 보듯 한다. 근데 그게 여기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 거죠. 이건 이제 10장하고 이제 그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10장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제사는 뭐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뉘앙스는 공자가 체제사를 잘 알고 있다는 그 강력한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장에서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체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 태도와 상당히 좀 모순돼 보일 수 있죠. 또 근데 앞에 9장에 은나라 제도와 하나라 제도를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의가 잘 알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부지야. 몰라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모순돼 보이는데 사실 모순은 아니고 이제 겸사죠, 겸사. 그 체제사는 노나라에서 그 귀하게 가려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발설해서는 아니다라는 태도가 이게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아마 합당한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체제사가 과연 무엇이길래 천하사에 관해서 체제사는 알면 손바닥보다 훤히 알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 체제사와 천하 통치가 무슨 관계가 있냐? 다시 말해서 제사 의례와 이 정치 사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가 수렴이 되는 거죠. 이 상당히 고대적 인식이죠. 제사와 정치 사상은 관계가 있다는 것. 제사는 이건 왕만이 지낼 수 있거든요.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성대하고 훌륭하게 이 제사를 지내는 자세와 태도를 보였을 때 정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지금도 그 현대 국가에서는 그 국경을 지정을 해서 상당한 그 제사를 지내죠.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과 관련을 시켜보면 고대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국가 제례에 그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있고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적 인식이긴 하지만 현대에서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줘야 될 부분은 맨 나중이에요.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손가락을 가리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굉장히 간결한 묘사란 말이에요. 그걸 연극적으로 동작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몇 글자 안 되면서 동작과 언어를 같이 보여줬죠. 이 뭐라 그럴까, 효율적인 묘사 방법이 뒤에 소설이나 딴 걸 묘사하는데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이게 이 장면이 생각보다 이렇게 드라마틱해진 거는 요 몇 글자 안 되는 요거죠. 지기장, 손바닥 가리키셨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서사문학 발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